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은 대통령, 그리고 일본 총리, 그리고 중국은 시주석이 아닌 국무총리 리커창이죠. 현재로서는. 전에는 원자바오였습니다만 2008년부터 매년 세 나라가 이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개최를 할 것이냐, 이거는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한 번씩 매년 한 차례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올해도 뭐 예외 없이 12월 24일 청두에서, 중국 청두에서 개최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세 나라가 뭐 경제 문제, 환경 문제, 무역 문제, 금융 문제 모여서 논의하자는 데 대해서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이 정상회담, 엄밀하게 말해서 정상회담은 아니죠. 중국에서는 시주석이 안 나오나. 그러나 한미일이 아니라 한중일 이 회담을 편의상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회담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비건 때문입니다. 왜 비건이 이 한중일 회담을 코앞에 두고 차례로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가? 한국 방문해서 14일, 15일이 아니고 15일, 16일 왔다가 17일 아침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본에 있습니다. 내일 중국을 간다고 합니다. 중국 가서 19일 가서 20일까지 있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비건의 한국, 일본, 중국 방문에 특별한 의미를 둡니다. 비건 개인이 찾아온 게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북한 핵 문제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다. 물론 그 시작은 핵 문제, 그리고 뿌리는 핵 문제에 두지만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 의미는 뭐냐? 비건이 온 게 아니고 트럼프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다. 트럼프가 결국 급하게 비건을 이 특사처럼 지금 급하게 한국, 일본, 중국에 보낸 겁니다. 처음 언론에 나올 때는 중국 간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도 15, 16일로 일본을 바로 건너가는 것인데 하루를 더 시간을 뒀습니다. 이만큼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로 끝나지 않을 문제,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로 한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건이 왜 왔냐? 비건이 한국에 온 첫째 이유는, 먼저 한국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5일 왕이 부장이 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간 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중국의 외교부장이 왔다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우리 문 대통령이 워싱턴까지 달려가도 2분밖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던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서 30분간 대화를 했습니다. 누차 얘기 드린 것처럼 그 30분간 대화를 한 내용은 언론에서는 한반도 영구 평화 체제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것, 한미 간의 좋은 내용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문 대통령이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겁니다. 똑똑하게 해라. 이딴 식으로 하면 한미동맹도 문제 있지만 남북 간에 너들끼리 잘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일 저질러 놓은 꼴이 뭐냐? 당신 때문에 한미동맹도 엉망이지만 북한이 길길이 더 날뛰고 있다. 제대로 북한이 헛발짓 안 하도록, 망나니 짓 안 하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 좀 중간 역할을 좀 해라. 왜 당신 능력이,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이 한 얘기가 당신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건 알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알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정말 동맹 끝내고 싶으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처럼 장거리 미사일을 한국에도 배치하는 것 다시 고려해봐라. 받아들인 거 생각해봐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저는 분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 대통령이 듣기에 결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고 문 대통령의 정책으로 볼 때는 전부 압박으로 들리고 자기를 격려해 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지금
비건을 보냈습니다. 비건 그 수준을 보면 대통령 만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뭐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는 안 됐지만 국무부 부장관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국무부 장관 아니고 국무부 부장관을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전하냐. 국내 사정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자기 자신이 지금 오늘 탄핵 소추안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측근인 폼페이오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비건을 보냈습니다. 비건의 역할이란 건 국무부 부장관의 역할도 있지만 동시에 대북 협상,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대북 협상 특별대표니까 보내는 게 모양새로서는 가장,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적임자니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비핵화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라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최선희, 물론 직급상의, 공개적인 직급상의 카운터파트를 보면은 북한의 외무성 제1부장이 최선희니까 자기가 카운터파트지만 최선희에게 일단 대화할 생각이 있으면 나오라는데 북한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나올 수도 없고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면은 미국이 나와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새로운 계획이 어쩌고 새로운 길 찾는 게 어떠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비핵화나 제대로 할 생각해라. 이런 쫑긋 내지는 소위 말하는 구종만 듣다가 제재가 완화 같은 소리 말도 하지 마라. 더 압박만 가해질 걸 뻔하니까 북한이 아무런 답답을 안 한 겁니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비건이. 일본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본하고 만나가지고 지소미아가 어쩌고, 지금 거기 미국은 거의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미국은 이미 지소미아가 연장됐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본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먼저 우리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아베가 마음이 넓어져서 한국하고 앉아서 지소미아를 얘기하고 수출 제한을 풀어주고 이것 때문에 만나고 싶어 아베가 굽히는 관계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베가 왜 문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겠습니까? 먼저 제안했어요. 그건 100% 확실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아베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수출이 어쩌고 저쩌고 지소미아 같은 걸까 앉아가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본하고 한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라.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에게 헛발짓 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미국은 국방수권법 내에 오토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법, 다시 말하면 브링크 액트를 지금 포함시켰으니까 앞으로 미국과 거래를 할지 북한과 거래를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미국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한국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아베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줘라.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주러 지금 비건을 한국을 보내고 그 다음 일본을 보낸 겁니다. 비건 지금 아베를 만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연말 어떤 상황이 군사적인 어떤 조치로 가든 안 가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두고라도, 물론 가든 안 가든의 별개의 문제라는 건 미국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걸 일본도 제대로 알아. 그러나 가급적이면 에스퍼 국방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나서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시키고 대화로 나오도록 끌어내는 역할도 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것은 국방수권법에 이제는 대북 금융 국제금융체제에 북한이 아예 접근하는 길을 다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반드시 알려주는 역할을 한국 동참하라고 얘기하라. 그 얘기 해주러 지금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하루 만에 끝내고, 왜 하루 만에 끝냅니까? 일본은 얘기를 안 해도 미국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 중국을 갑니다. 중국 가서 하는 얘기가 결국 시진핑을 만나거나 리커창을 만나서 할 얘기가 뭐냐. 이번 한중일의 회담은 단순하게 이때까지 한중일 세 나라의 이익관계에 관련된 환경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영토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지 말고, 그걸 주 이슈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미국과 협력해야 될 것인가, 한 목소리로 제대로 압박을 가해달라. 특히 중국의 역할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지. 더더구나 중국이 러시아와 지금 갑자기 계획에 없던 중국을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며칠 전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긴급 소집해가지고 참여한 국가들에게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국 참여한 데서 미국이 3가지를 통과시켰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 NPT 가입하라. 다시 IAEA 사찰 받아라. 라는 얘기를 해놓고 2, 3일 지나고 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 너무한 거 아니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라고 딴지를 거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 딴지를 거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국방수권법 안에 오토원벼법, 다시 말해 대북은행 업무 제한법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트럼프의 서명만 남아있는데 제발 서명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걸 서명하는 순간 이제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5천 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거래를 하고 있고, 서명하는 순간 그 메시지는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하는 메시지, 트럼프가 푸틴에게 하는 메시지. 어떨 거냐? 미국하고 거래할래? 북한하고 거래할래? 둘 다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는 메시지로 바로 시진핑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비건이 간 건 어떻게 할 거요? 우리는 이 법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서명 안 했지 국방수권법에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 제재를 안 받으려면은, 세컨다리 보이콧 대상이 안 되려면 앞으로 북한과의 거래는 다 끊으시오. 북한과의 거래를 제대로 안 끊으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더 1차적으로 지금 최근 아주 적은 부분만 콩 사고 농산물 사고 뭐 관세 더 안 올리고 정도로 조정했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중국 시진핑이나 리커창 당신도 알다시피 무역전쟁이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니잖소. 그러니까 북한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을 힘들게 하는 압박을 넣는 식으로 제재 풀어주라는 그딴 소리는 안 한 게 좋아. 제재 풀어달라고 계속 나오면은 미국이 바로 오토원벼법, 국방수권법 안에 포함시킨 이 오토원벼법을 작동시켜서 중국이 더 이상 북한과의 어떤 형태라도 거래를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테니, 그 정도에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거는 중국의 농업은행, 산업은행, 공산은행 다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계좌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걸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 얘기를 하러 지금 비건을 보낸 거예요. 따라서 비건이 간 게 아니고 트럼프가 세 나라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동시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비건을 보내서. 이제 미국은 적당하게 북한에 돈줄 줘오고, 그리고 우리가 돈줄을 줘도 그 뒤로 중국과 러시아가 기름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국경을 통해서 밀무역도 어느 정도 해주고 또 금강산 관광도 개인적으로 가면서 돈 보내주고 하는 거 다 알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압박했던 것보다 몇 배로 더 큰 압박을 가할 거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만약 당신네들이 북한과 거래를 한다면 그
그걸 아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길길이 뛰면서 대북 제재 부분적으로 완화하라. 그거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완화를 하라는 북한을 도운 게 아니라 국방수권법에 오토원벽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트럼프가 서명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는 순간 자기들이 다 세컨다리 보이콧을 맞으니까. 그 속내는 얘기 못하고 우리가 북한과 거래하는 걸 막지 말라는 소리는 차마 못하고 대북 제재를 일방적으로 부분적으로 완화해달라는 딴지를 지금 걸고 있는 거야. 비건이 간 이유는 그 메시지를 단호하게 줄 겁니다. 더 이상 뒤에서 미국이 안 본다고, 눈앞에서 안 보인다고 국적을 세탁해가지고 석탄을 팔아주고 석탄을 보내주고 철을 사오고 섬유를 사오고 수출하고 해상에서 거래를 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미국 더 이상 눈 안 감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긴급 메시지, 그 압박, 그리고 정확한 행동 방침을 요구하도록 비건을 한국, 일본, 중국에게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4일 청도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때까지의 한중일, 2008년 이후에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비건을 통해 전달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해서 어설픈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한국, 중국, 일본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주고 그게 협조하지 않으면은,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하게 돈줄을 쪼을 거라는 메시지를 비건을 통해서 지금 보내기 때문에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비건을 차례대로 세 나라에 지금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공동성명문 또 합의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얘기하려는지는 몰라도 이 정상회담, 이번 이 정상회담은 과거의 세 나라의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이 세 나라들이 제대로 북한 비핵화에 협력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세 나라의 금융, 해상거래, 무역, 은행거래 전부 다 세컨다리 보이콧에 걸릴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비건을 통해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점이 있다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좋아요. 그리고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청과 그리고 건설적인 토론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